동영상으로 고급반 수업을 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12과 즐겁고 신나는 축제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축제가 유명합니까? 어떤 축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제목이 코로나 사태로 별로 반갑지는 않은 제목이죠. 즐겁고 신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배울 축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살짝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의 봉에찌로라는 지역 루스 공원 앞에서 문화의 날 행사에 한국인들이 참가하여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복을 곱게 입고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세계의 축제에 대해서 소개하기, 축제에 관한 낱말 배우기, 또 문법으로는 아, 어 하다, 무엇, 리을, 거류.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볼 것이고요. 학습지로 숙제, 동영상 수업.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6개의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 있는 각국의 축제를 소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미국 앨버커키에서 열리는 국제 열기구 축제, 매년 10월에 9일 동안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 열기구 축제입니다. 이 열기구가 무려 600개나 하늘로 높이 뜬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화려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국제 열기구 축제에 아마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우 카니발이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열리는 지상 최대의 카니발, 삼바의 나라인 만큼 열기가 뜨겁고 4일을 밤낮 없이 즐길 수 있는 남미의 대규모 축제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서 몇십 년 동안 이 리우 카니발 축제 기간에 이 방송을 보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하도 무뎌져서 아, 또 리우 카니발이 열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이번 축제는 송끄란 축제라는 태국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매년 4월 13일마다 아시아의 대표 관광지 태국을 물바다로 만드는 물뿌리기 축제, 물총, 호수뿐만이 아닌 코끼리를 동원한 대규모 축제라고 합니다. 아마 물을 뿌리면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축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삿포로 주요 공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눈축제,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자유의 여신상 등 300개의 눈 얼음 조각상을 감상하자 그랬는데, 자, 겨울에 열리다 보니 얼음으로 여러 가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독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토버 페스트.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매년 9월 셋째 주 맥주의 고장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다 보니까 아마 자기네 나라를 자랑하는 그런 맥주 파티를 축제로 여기고 아마 행사를 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축제인데요. 토마티나 스페인 부뉴올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8월마다 온 동네가 빨갛게 물드는 세계적인 토마토 싸움 축제.
자, 빨갛게 물들었다라는 것은 토마토 색깔이 빨갛다 보니까 서로 던지고 맞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음식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열릴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나라 사람들은 토마토를 갖고 싸움을 하는 것을 아주 즐거운 축제로 여기고 있답니다. 오늘 배울 제목에서처럼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낱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 자, 어떤 뜻일까요? 어떤 것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축제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겠어요. 이번 주는 축제 기간이라 수업이 다 휴강됐다. 휴강됐다라는 것은 수업이 없다. 수업을 중단했다. 그런 뜻입니다. 민준이는 브라질의 축제인 삼바 축제에 참가하였다. 브라질의 축제, 삼바 축제는 아주 유명한 축제이기 때문에 세계인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축제이죠. 카니발 축제. 이번에 배울 단어는 가요제, 깐성 페스타, 여러 사람이 가요를 불러 실력을 겨루는 대회. 선생님이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 가요제가 처음으로 실시됐을 때에 그때 선생님이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수는 여러 차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 대학 가요제 출신들이 아주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가요제에서는 어떤 곡을 부를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가요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제, 말 그대로 영화, 시네마죠. 정해진 기간 동안 많은 영화 작품을 상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주는 행사, 아카데미 시상식, 칸느 영화제,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제는. 아래 사진을 보면은 기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그런 사진을 선생님이 지금 올렸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계속된다. 이렇게 예문을 배워봤고요. 다른 예문을 볼게요. 지난주에 개막이 된 이번 영화제에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영화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해마다 열리는 영화제 행사죠.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전시회. 여러 가지 물품을 차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임이나 행사. 이 전시회는 각양각색의 전시회가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사진에서는 미술 전시회를 지금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미술 전시회를 보고 느낀 점은 없었니? 또 음식 전시회를 볼게요. 우리 전시회는 평일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자, 음식을 전시해 놓고 소개하는 그런 전시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지역축제. 어떤 특징이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나눈 땅에서 열리는 축제.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어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에 따라서 축제를 열리는 그런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산 자갈치 축제. 부산에는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자갈치 축제라고 그렇게 붙여서 축제를 열고 있네요. 나는 서울에서만 살아온 친구를 우리 고장의 유명한 음식 지역 축제에 데려갔다. 특별히 전주에는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죠. 그것도 일종의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리 축제가 한창이야. 거리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어. 어떤 지방에서만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니라 또 이런 거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또 볼거리로 보는 그런 축제를 거리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볼거리, 먹을거리죠. 자, 첫 번째로 볼거리. 사람들이 즐겁게 구경할 만한 것을 볼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볼거리가 참 많아 이런 말들을 하죠. 롯데월드에 가면 볼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경거리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말입니다. 볼거리가 많아요. 디즈니랜드에 가보셨나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디즈니랜드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롯데월드는 가봤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다 아마 가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는 것. 한국 강진에 가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식당이 있어요. 먹을거리, 다시 말하면 먹거리라고 해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장터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꼭 장에서만 먹는 먹을거리가 아니더라도 아마 요즘에는 맛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 여기저기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로 먹을거리를 찾아 많이 다닌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축제에 참가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사죠. 뭐 아는 분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그날에 내가 여행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사는 기념품, 자, 기념으로 주거나 사는 물건이죠. 그래서 레브라싱이아라고도 얘기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여러 가지 여행 기념품으로 무엇이 좋을까 기념품을 샀어요. 자,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동상 아니면 뻥자 숟갈 그런 그 그림이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액자 또 그릇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죠. 여행 기념품으로 무엇이 좋을까? 자,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그림 엽서들을 많이 사죠. 그림을 보면 내가 다녀온 곳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런 엽서를 많이 삽니다.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종합 안내소. 어떤 장소나 사물 등을 소개하여 알려주는 일을 모아 합하여 안내하는 곳. 자, 종합 안내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뭐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찾는다든가 호텔, 식당 같은 데를 물어볼 때에 종합 안내소를 찾으면 아주 편리합니다. 여행을 할 때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종합 안내소를 찾는 것이다. 이런 예문을 볼 수 있겠고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종합 안내소에 가서 분실물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종합 안내소에 가게 되면 찾기도 하고 또 신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다. 모임이나 단체, 경기, 행사 등의 자리에 가서 함께 하다. 파티시파 하는 거죠. 농촌 활동에 참가하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농촌에 가서 뭐 일손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많이 참가해서 상을 받고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브라질에서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여러분들도 참가해 본 적이 있죠. 올해에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브라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체험하다. 몸으로 직접 겪는 일이죠. 전통 문화 체험을 하러 지방에 다녀왔어요. 갯벌을 체험하다. 이 갯벌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이런 갯벌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조개도 잡고 낙지도 잡고 그러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갯벌에 가곤 합니다.
두 낱말을 동시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낱말이기도 해요. 신나다와 즐거워하다. 신나다, 흥이 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다. 자, 이 여행을 가게 되면 신이 나죠.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난다. 손바닥에 물감을 칠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이. 예, 즐거워하는 일에는 이런 일도 역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낱말을 사용해서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축제, 전시, 영화제.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자, 뮤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가요제, 일정표죠. 맛있는 먹을거리, 그 다음에 여행에 가면 꼭 사게 되는 기념품, 종합 안내소에서 문의도 하지요. 십이과 즐겁고 신나는 축제. 수빈아, 이 동영상 좀 봐봐. 어머, 사람들 모습이 왜 이래? 온몸에 진얼굴 바르고 있잖아. 한국의 보령 머드축제 동영상이야. 한국의 보령이라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래. 언제 하는 거야? 매년 7월에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대. 이번에 한국에 가면 너도 한번 가봐. 그래? 그런데 이렇게 진얼굴 몸에 바르기만 하는 거야? 다른 건 없어? 직접 진흙으로 비누를 만드는 체험 행사도 있고 머드 사진 콘테스트도 열린대.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축제라고 들었어. 그래도 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보령 머드 축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봐. 사진이랑 동영상들을 보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걸? 고마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번에는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자, 하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동생이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동생이죠. 동생이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자, 예뻐해 주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할머니죠.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진이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어제 숙제하느라 늦게 잤대. 자, 유진이가 피곤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판단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나, 오, 그러니까 밝은 소리의 모음에서는 하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다는 좋아하다. 오 이외에는 하다를 넣으면 되는데 예쁘다, 불규칙이기 때문에 예뻐하다. 무섭다, 비읍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다. 자, 하다는 항상 예외로 해하다가 되죠. 그래서 피곤하다는 피곤해하다, 지루하다는 지루해하다 이렇게 바뀝니다. 보기와 같이 하다를 사용해서 친구와 얘기해 보세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춥지 않나요? 그럼 친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옷을 얇게 입어서 추워 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네요. 맛이 어떤가요?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우리 엄마의 음식을 먹고 맛있어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친구가 그랬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지금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아마 머리가 아픈가 봐요. 머리가 아픈가 봐요. 친구가 숙제를 어려워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네요. 힘든가 봐요. 친구가 등산을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 그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리을 거려죠. 자,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받침이 없으면 바로 단어에 리을을 넣으면 되고요. 받침이 있으면 을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아마 지금쯤 수업이 끝났을 거요. 벌써 11시가 넘었으니까 자고 있을 거요. 오늘 식당 문 열었을까? 휴일이라 아마 안 열었을걸? 어떤 일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스포이죠. 추측할 때 사용한다. 아주빙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나 기대하는 바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추측이 다를 때 사용한다. 자, 아마 지금쯤 수업이 끝났을 거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짐작해서 아마 그랬을 거다. 수업이 끝났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벌써 11시가 넘었으니까 자고 있을 거려. 자,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자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11시가 넘었으니까 아마 잘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을거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식당 문 열었을까? 휴일이라 아마 안 열었을걸? 아마 식당을 가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휴일이니까 짐작해 보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안 열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안 열었을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을을 넣기 때문에 을거려가 되고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리을을 직접 넣어서 리을거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을거려, 춥다는 추울거려, 가다 갈거려, 예쁘다 예쁠거려, 사다 살걸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을 거려를 사용해서 친구와 얘기해 보는 건데요. 친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볼게요. 내일 소풍 갈 때 반바지를 입어도 괜찮겠지? 자, 이 친구는 반바지를 입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나의 생각은 어떨까요? 날씨가 아직 쌀쌀해서 추울걸?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겠어요. 2번, 유진이에게 책을 선물하면 좋아하겠지? 당연히 책을 선물하면 좋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유진이는 책 읽는 것을 싫어하니까 좋아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영수는 떡볶이를 잘 먹겠지? 당연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생각은 어때요? 영수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걸? 자, 잘 먹을지 못 먹을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추측해서 거를 사용할 때는 추측해서 말하는 거니까 아마 그럴걸 하면서 영수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을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밤에도 공부하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친구의 생각이지만 나의 생각은 어때요? 엄마는 밤에 공부하는 것보다 일찍 자는 걸 더 좋아하실걸? 진짜 엄마가 좋아하실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듣고 말해봐요. 세계적인 겨울 축제로 자리 잡은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그 활기 넘치는 축제 현장을
이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곳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 속에서 산천어를 잡고 있습니다. 춥지만 가족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파이팅! 이곳에 산천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0m 높이에서 내려오는 눈썰매는 어른,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눈썰매가 가장 재밌어요. 너무 빨라서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아빠랑 같이 타니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 마련돼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23일 동안 계속됩니다. M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산천어 축제에 대한 뉴스 잘 들으셨죠? 자,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뉴스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번. 지역 축제에 드는 비용. 2번. 지역 축제에 대한 소개. 3번. 지역 축제에 대한 비판.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2번. 지역 축제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들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천어 축제는 한 달 동안 열린다. 산천어 축제는 겨울에 열리는 축제이다. 산천어 축제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정답은 1번. 산천어 축제는 한 달 동안 열린다. 한 달 동안 열리는 게 아니라 23일 동안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맞지 않죠. 지금 여기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이 맞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수업은 여러 나라의 유명한 축제를 감상해 봤죠. 사진을 통해서. 축제에 관한 낱말도 배웠고요. 문법 2가지, 아, 어, 하다와 의, 리을, 거료를 배웠습니다. 문법 문제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보내는 학습지는 숙제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수업도 물론 여러분들 여러 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새로운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